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지갑 속에 있는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보십시오. 만약 내일부터 그 돈의 가치가 8,000원으로 뚝 떨어진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히 먼 나라의 불꽃놀이가 아닙니다. 전 세계 석유의 20%가 지나는 그 좁은 길목이 막히는 순간 우리 삶의 모든 숫자가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사실 이란은 오랜 경제 제재 속에서도 중국에 몰래 석유를 팔며 끈질기게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스라엘에 의해 촉발된 불꽃이 전면전의 도화선이 되었고 미국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B-52 폭격기를 동원해 이란의 심장부를 도려냈습니다.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와 그 후계 구도를 완전히 파괴한 이번 작전의 진짜 목적은 단순히 바닷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이란이라는 정권 자체를 바꾸려는 레짐 체인지에 있습니다. 이 싸움의 본질을 정확히 보아야 합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인질로 잡은 것은 제재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본토를 유린하고 지도부를 살해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압도적인 폭격에 대응해 국제 경제라는 인질을 붙잡고 벌이는 처절한 비대칭 보복입니다. 이란은 이제 잃을 것이 없습니다. 지도부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결사, 항전의 의지는 전 세계 에너지 보급로를 공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번 기회에 중동의 눈의 가시였던 이란 정권을 완전히 해체하려 하지만 이란은 자신들의 앞바다를 화약고로 만들어 전 세계를 길동무로 삼으려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한 국가의 몰락과 새로운 패권의 탄생, 그리고 그 사이에서 요동치는 에너지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미국이 그어놓은 이 잔혹한 선이 과연 질서일지, 아니면 더 큰 재앙의 시작일지 그 내막을 이제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이 이란 본토에 B-2와 B-52 폭격기를 투입해 지도부를 타격한 것은 단순히 통행료 문제에 대한 응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란이라는 체제 자체를 지구상에서 삭제하거나 최소한 미국에 순응하는 꼭두각시로 만들겠다는 레짐 체인지의 노골적인 실행입니다. 이스라엘과의 갈등으로 촉발된 이번 전쟁에서 미국은 이란의 방어망을 종이장처럼 찢어발겼습니다. 이란이 수십 년간 구축해온 혁명수비대의 거점과 미사일 거점 등을 시설들이 화염에 휩싸이는 모습은 중동의 권력 지도를 강제로 다시 그리겠다는 미국의 서슬퍼런 선언입니다. 이 조치는 군사적인 파괴를 넘어 이란 경제의 마지막 혈관까지 찾아내 도려내는 정밀한 수술과도 같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 해상보험과 달러 결제망이라는 보이지 않는 줄기를 쥐고 흔들며 이란과 거래하던 중국 등 모든 국가에게 이제 이란이라는 거래처는 사라졌다고 통보하고 있습니다. 본토를 유린당하고 최고 지도자까지 잃은 이란에게 이제 남은 카드는 단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전 세계의 목줄인 호르무즈 해협을 부여잡고 국제 경제를 함께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란이 해협에 기뢰를 뿌리고 통행을 방해하는 것은 제재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권을 붕괴시키려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에 대항해 세계 경제라는 가장 거물급 인질을 붙잡고 벌이는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이란은 중국에 몰래 석유를 팔아 연명하던 과거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들의 앞바다를 화약고로 만들어 미국이 레짐 체인지를 완수하기 전에 전 세계 경제가 먼저 비명을 지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금융 제재와 불을 뿜는 실제 타격으로 이란을 압살하고 있지만 인질이 된 세계 경제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은 인질의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란의 정권을 끝내 무너뜨릴까요? 이 위험한 도박의 배후에서 침묵하며 기회를 엿보는 다른 강대국들의 속내를 다음 장에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미국이 설계한 이 고립작전은 이제 단순히 이란을 외톨이로 만드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제적 타격과 미국의 압도적 폭격으로 지도부가 괴멸한 상황에서 미국은 이 사태를 국제 해상 질서를 어지럽히는 해적 행위에 대한 정당한 응징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이란 정권의 정통성을 완전히 부정하고
그들을 국제사회의 범죄 집단으로 낙인 찍어 전 세계가 이란의 레짐, 체인지를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게 하려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위 이사회에서 미국은 이란의 해협 봉쇄를 전 세계 시민을 향한 테러로 몰아붙이며 본토 폭격을 정당한 방어로 승인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과 같은 우방국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란의 반격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미국의 질서 아래 줄을 서야 하며 이는 곧 이란이라는 국가를 경제적, 정치적 지도 위에서 지워버리는 작업에 동참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본토가 불타는 참혹한 감옥에 갇힌 채로도 결코 순순히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정권을 뿌리째 뽑으려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의도를 명확히 읽었기에 그들은 이제 국제 경제라는 인지를 더욱 세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비밀 창구가 폭격으로 막혀버린 지금 이란에게 호르무즈 해협은 마지막 남은 복수의 칼날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 우방국들에게 이란과의 모든 결제망을 끊으라고 강요하며 거대한 방어벽을 세우고 있지만 이란은 그 벽을 깨기 위해 해협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도자가 살해당한 분노는 이성을 넘어섰고 이는 전 세계가 지불해야 할 에너지 비용을 기하급수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이 인종적, 종교적 반발을 무릅쓰고 단행한 이 레짐 체인지의 끝에는 평화가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더 거대한 진영 간의 충돌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란의 끈질긴 생존 본능이 부르는 파멸의 전조를 다음 장에서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늪을 피하려 했지만 이스라엘의 선제 타격으로 시작된 이번 전쟁은 이미 통제 불능의 선을 넘었습니다. B-2 스텔스 폭격기가 이란 혁명 수비대의 심장부를 도려내고 하메네이와 그 후계자들을 제거하자 이란 내부에서는 유례없는 권력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살아남은 강경파 장성들은 지도부의 죽음을 순교로 포장하며 미완의 과제였던 핵무기 제조를 즉각 완성하라는 광기 어린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무너진 경제를 살려보려던 실무 관료들은 이들의 폭주에 밀려 숙청되거나 입을 닫았습니다. 파키스탄에서의 종전 협상이 비참하게 깨진 배경에는 바로 이 이란 내부의 피비린내 나는 권력 갈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협상 대표단은 본토의 강경파로부터 양보하는 자는 반역자로 간주하겠다는 협박을 받았고 결국 핵개발 강행과 해협 봉쇄라는 파멸적인 선택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 역시 이러한 이란 내부의 분열을 레짐 체인지의 절호의 기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내부 권력 다툼으로 자중질환에 빠진 사이 미국은 본토 전역의 미사일 기지와 핵 농축 시설을 잿더미로 만들며 정권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으려 합니다.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논란은 이 거대한 체제 전복 전쟁의 아주 작은 파편일 뿐입니다. 이란 강경파는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전 세계 경제를 인질로 붙잡고 핵 완성이라는 벼랑 끝 전술로 치닫고 있으며 미국은 그 인질들의 비명소리를 뒤로 한 채 이란이라는 국가의 엔진을 완전히 정지시키고 있습니다. 유가는 이미 대공황 이후 유례없는 폭등을 기록하며 전 세계 모든 가정의 경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란 강경파의 핵 도박은 어떤 비극적 결말로 이어지게 될까요? 이란의 등 뒤에서 이 혼돈을 즐기며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중국과 러시아의 검은 속내를 다음 장에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미국의 본토 폭격이 정점에 달하면서 이제 전쟁의 불길은 이란의 뒷마당을 넘어 전 세계 모든 가정의 안방으로 옮겨붙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번 공격은 단순히 군사적 승리를 넘어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에너지 패권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각인시키려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미국은 이미 셰일 혁명을 통해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 되었으며 중동의 기름 없이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체력을 길렀습니다. 하지만 중동 석유의 목줄이 잡힌 중국이나 유럽, 그리고 아시아의 우방국들은 이번 사태로 회복 불가능한 치명상을 입고 있습니다. 미국은 호르무즈라는 거대한 에너지 수도꼭지를 사실상 움켜쥐고 흔들며 자신들의 레짐 체인지 기조를 따르지 않는 국가들에게
에너지 고립이 하는 가혹한 성적표를 안겨줄 준비를 마쳤습니다. 바닷길의 통행권이 곧 한 국가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냉혹한 신항로 개척 시대가 다시 도래한 것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고강도 압박은 동맹국들에게도 아주 정교하고 잔인한 충성심 테스트를 요구합니다. 우리 한국이나 일본처럼 에너지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큰 나라들은 당장 내일의 유가, 폭등과 물류 대란을 걱정하며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과 미국의 폭격에 대한 최후의 저항으로 해협을 봉쇄하며 국제 경제를 인질로 삼았고, 미국은 그 인질극을 이유로 이란 정권의 뿌리를 뽑으려 합니다. 결국 우리는 비싼 값을 치르더라도 미국의 질서 안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당장의 에너지를 위해 미국의 눈밖에 날 것인지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이는 경제 논리를 넘어선 생존의 문제이며 우리 지갑 속 자산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선택입니다. 미국은 이란의 레짐 체인지를 완수하기 위해 전 세계적인 고통 분담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과연 협상을 거부하고 이란의 등 뒤에서 몰래 짓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검은 속내는 이 판세를 어떻게 바꾸어 놓을까요? 그 소름 돋는 국제 정치의 민낯을 다음 장에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파키스탄에서의 종전 협상이 허망하게 결렬된 배후에는 거대한 두 세력의 위험한 도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경제 제재를 받던 이란의 석유를 몰래 사주며 이란 정권에 숨통을 붙여주던 가장 큰 뒷배였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이란의 정권이 무너지고 미국식의 민주주의가 들어서는 레짐 체인지는 곧 자신들의 에너지, 생명선이 미국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면서도 뒤로는 이란 강경파가 버틸 수 있도록 위성 정보와 정밀 부품을 지원하며 전쟁의 불길이 꺼지지 않게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역시 이 상황이 나쁘지 않습니다. 중동에서 전쟁의 불길이 거세질수록 미국의 시선과 군사 자원이 우크라이나에서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이란의 항전을 부추기며 미국을 중동이라는 거대한 늪으로 더 깊숙이 끌어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전쟁은 미국과 이란의 국지전을 넘어 서방의 연합 세력과 동방의 동맹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대한 진영 대결의 대리전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지도부를 잃은 이란 강경파는 중국과 러시아의 무기 아래 핵 개발의 마지막 단계를 향해 폭주하고 있습니다. 정규전에서 미군과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그들은 핵 완성이라는 비대칭 카드를 손에 쥐어야만 정권의 명줄을 이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들은 수백 대의 자폭 드론과 해저 기뢰를 호르무즈 해협에 뿌려놓고 미국이 레짐 체인지를 멈추지 않는다면 전 세계 경제와 함께 자폭하겠다는 소름 끼치는 협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대치가 아니라 상대의 인내심을 바닥내어 전 세계 경제를 파멸로 몰고 가려는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과연 이 팽팽한 줄다리기에서 누가 먼저 평정심을 잃고 최후의 파멸 버튼을 누르게 될까요? 만약 실제 핵 위기가 현실화된다면 그 불꽃은 우리 삶을 어디까지 태워버릴지, 그 처절한 응징과 소멸의 시나리오를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보시죠. 미국이 이란 본토를 향해 쏟아부인 무자비한 폭격은 지난 수십 년간 지켜온 아슬아슬한 평화의 둑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억제나 경고라는 단어는 서재에 먼지 쌓인 책장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미사일이 이란의 심장부를 타격하고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와 그 후계자들이 살해된 순간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사선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설 몇 개를 부수는 군사작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선제 타격으로 시작된 이 전쟁을 기회 삼아 미국이 자신들의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정권을 어떻게 지구상에서 지워버리는지 전 세계에 본보기로 보여준 피해 선언입니다. 이란 정권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완전한 레짐 체인지를 목표로 하는 미국의 칼날은 이제 이란의 자랑이던 미사일 시설과 혁명 수비대의 요새들을 단 몇 시간 만에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최후의 칼날은 양날의 검이 되어 전 세계 경제에 목을 겨누고 있습니다.
이란 본토 폭격이라는 금지가 깨지자 이란은 자신들의 정권을 붕괴시키려는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항해 국제 경제라는 거물급 인지를 더욱 거칠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국채 유가는 이미 상상할 수 없는 수치로 폭등했고 전 세계 물류 시스템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미국은 압도적인 무력으로 이란의 물리적 힘을 꺾어놓고 있지만 그 대가로 동맹국들이 짊어져야 할 고통은 대공황 이후 최대치에 달하고 있습니다. 협상은 결렬되었고 이란 내 강경파는 오히려 핵 개발의 마지막 단계를 서두르며 공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 정권을 지도 위에서 지워버릴 기세로 몰아붙이고 있지만 이 전쟁이 길어질수록 전 세계 경제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 파괴의 끝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의 세계를 마주하게 될까요? 그 최종적인 결론을 마지막 장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파괴와 폭격의 끝에서 우리가 마주할 진실은 명확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번 기회에 이란의 레짐 체인지는 물론 그들의 손발인 레바논의 헤즈볼라까지 완전히 말살하여 중동의 위험 요소를 뿌리채 뽑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자신들의 방어막이었던 헤즈볼라가 무너지는 것을 보며 국제 경제와 에너지 보급로를 인질로 잡는 더욱 잔인한 비대칭 보복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국지적 분쟁을 넘어 미국의 압도적인 무력과 이스라엘의 결사항전이 결합하여 기존의 중동 질서를 완전히 해체하고 다시 쓰려는 거대한 역사적 집행입니다. 지도부가 살해되고 본토가 잿더미가 된 이란의 모습은 패권에 도전하는 자가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잔혹하고도 명확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거친 파도 속에서 우리의 자산을 지킬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폭격 강화와 이란의 핵 도박은 유가를 당분간 광기 어린 춤을 추게 만들 것이며 전 세계 물류의 혈관을 더욱 옥죄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먼지가 가라앉은 뒤의 바다는 이전보다 훨씬 더 냉혹한 미국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에너지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기업들은 공급망 붕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합니다. 개인 역시 이 거대한 질서의 재편이 내 지갑에 어떤 영향을 줄지 냉철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지정학은 멀리 있는 학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결정짓는 생존 도구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